안녕하세요. 저는 건물 청소 일을 하고 있는 40대 초반 남자입니다. 최근 들어 계속되는 폭염에 상당히 고된 하루를 보내고 있는데요. 그래도 깨끗해진 건물 상태를 보면 뿌듯함이 다가와 입안에 미소가 번집니다. 그리고 가끔 건물 주인과 마주칠 때면 한결같이 관리를 잘 해준다며 고맙다고 음료수를 건네주시는데 그럴 때 제가 하는 일이 부끄럽지 않고 보람을 느끼게 되네요. 어느 일이든지 본인에게 맞는 직업이 있다 생각해요. 저는 몸으로 일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땀을 흘리며 열심히 일하는 제 자신을 볼 때면 살아있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당연히 단점도 있겠지만 제 기준으로 장점이 더 크기 때문에 전혀 문제되는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하는 일이 영업도 중요하지만 입소문도 어느 정도 영향을 받기 때문에 저와 건물 주인과의 관계가 제일 중요한데요. 그 이유는 동네에 한 건물을 가지고 계신 분은 거의 없고 기본 두세 채 정도의 건물을 보유하고 계셔서 언제 어디에서 주인과 만날지 몰라 청소하는 날이 아니더라도 지나가다가 눈에 거슬리는 게 있으면 어느 정도 정리를 하고 움직입니다. 내 집처럼 관리한다는 마음으로 변함없는 상태를 유지하다 보니 어느새 입소문이 좋아졌고 꽤 많은 건물 청소를 맡게 되었어요. 처음은 그렇게 시작했지만 점점 더 확장이 되면서 주택단지보다 빌딩 쪽으로 진입하게 되었습니다. 꾸준함이 아니었다면 저에게 이런 기회도 없었을 테지만 저를 좋게 보신 분이 추천을 해주셔서 수도권 빌딩 청소를 맡게 되었던 거죠. 그리고 거기에서 지금의 아내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오는 동안 많은 고난과 역경이 있었는데요. 최근에 제가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되면서 고민거리가 생겼어요. 그런데 저희 가정사를 어디에다 툭 터놓고 얘기할 곳이 없더라고요. 워낙 속마음을 잘 꺼내지 않는 성격이라 지금 스트레스를 꽤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선 익명으로 고민거리에 대한 조언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현재 제가 겪고 있는 문제점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싶어요. 당연히 제가 하는 고민에는 아내의 의견도 담겨 있습니다. 처음 아내를 만난 건 빌딩 일을 시작하면서 추가 빌딩 청소 의뢰가 들어왔을 때 다른 건물의 견적을 보려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아내를 만났었어요. 그곳은 로펌 변호사 전문 건물이었습니다. 법을 다루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셨죠. 그리고 그곳에서 저와 인연을 만들게 된 아내를 보게 될 거라곤 상상조차 하지 못했었어요. 그때 저는 견적을 보기 위해 건물 여기저기 살펴보고 있었고 비상계단은 어떻게 생겼는지 확인을 하고 있었는데 그곳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꽤 슬픈 목소리가 들려 고개를 들어봤는데 계단에 주저앉아 눈물을 흘리고 있더라고요. 갑작스러운 상황에 조심히 자리를 피하려 했는데 인기척을 느꼈는지 고개를 들면서 계단 밑에 있는 저와 눈이 마주쳤고 본인도 아무도 없는 줄 알았던 공간에 제가 지켜보고 있었다는 거에 놀란 것 같았어요. 그런데 급하게 일어나 자리를 피하려 했다가 발을 헛디디면서 계단에서 넘어지려 하길래 급하게 다가가 붙잡으면서 큰 사고를 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발목이 접질렸는지 제대로 걷질 못하더라고요. 결국 일하던 사무실까지 부축해 주었는데 이미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은 자리에 없는 상태였어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기 때문에 돌아가려 했는데 상당히 고통스러운지 괴로워하길래
조심스럽게 병원까지 데려다 주겠다며 물어보았어요. 괜찮으시다면 근처 병원까지 바래다 드릴 테니 일단 치료받는 게 좋지 않을까요? 지금 상태로 봤을 때 인대가 크게 늘어난 것 같은데요? 괜찮아요. 함께 근무하는 직원분들이 곧 돌아오니까 그때 도움받도록 할게요.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식은땀을 흘릴 정도로 고통스러워 보였지만 도움받기를 거부해서 저도 더 이상은 접근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잠시 뒤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하시는 직원분들이 도착하셔서 사태의 심각성을 전달한 뒤 건물 밖으로 나왔습니다. 이때의 일이 저와 아내와의 처음 만남이었죠. 그리고 그 후 저는 빌딩 청소하는 날이면 가끔 인사를 주고받는 사이가 되었고, 그때 당시 서로가 느끼고 있던 감정이 나쁘지 않았는지 서로에게 호감을 가지게 되었어요. 하지만 그 이상 발전을 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저는 건물 청소부인데 반대로 상대방은 변호사였으니까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저 혼자 소갈이를 할까봐 마음을 접으려 다른 동료 직원분들이 청소하게끔 계획을 변경했고, 그 이후 2번 다시 그곳을 찾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매번 동료 직원이 청소를 하고 오면 항상 저에 대해 궁금해하며 언제 오냐고 물어본다는 뜻밖의 관심을 나타내었어요. 안부차 물어보는 거라 생각했는데 나중엔 연락처까지 물어보았는지 저에게 전화를 걸어왔고, 계단에서 위험할 뻔했던 아찔한 상황을 도와준 점에 대해 보상을 하고 싶다며 저녁 식사를 초대받게 되었네요. 어색하지만 그래도 나름 갇혀있고 약속 장소로 나갔어요. 제 인생에 있어 여자와 단둘이 저녁을 먹은 건 엄마 외엔 없었기 때문에 식은땀이 날 정도로 긴장을 했었고, 그렇게 저희는 그날 많은 대화를 주고받게 되면서 연인 사이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저희의 인연은 그렇게 특별한 만남으로 시작되었죠. 나도 당연히 그렇게 하고 싶은데 솔직히 어느 부모가 건물 청소하는 날 사이로 받아들이고 싶겠어. 당연히 당신은 그렇게 생각 안 하겠지만 부모 입장은 다른 거거든. 나라도 똑같은 생각을 가질걸? 그래서 더 인사를 드리기가 힘든 거야. 그럼 우리는 이대로 계속 늙어가기만 하면 되는 거야? 우리 부모님 그렇게 팍팍한 분 아니셔. 내가 잘 말할 테니까 조만간 시간 맞춰서 인사드리러 가자.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미래도 더 이상 발전이 없는 거라고. 나는 연애만 하고 싶지 않아. 나도 당신이랑 같은 생각이지. 단지 아버님, 어머님이 나를 좋게 안 봐주실까봐 그게 걱정인 거야. 딸을 변호사로 만들 정도면 당신 부모님은 얼마나 대단한 분들이시겠어. 그러니 나는 마음에 안 차시겠지. 어찌됐든 한 번은 겪어야 될 문제니까 부딪혀 보도록 하자. 나도 최대한 당신 부모님이 마음에 들어 하실 만큼 많은 준비해서 찾아뵙도록 할게. 저는 사랑하는 여자와 결혼을 간절히 원하고 있었지만 제일 큰 산을 넘어야만 했어요. 그래서 자기소개부터 앞으로 그녀와 결혼을 하게 되면 어떤 식으로 살아갈 건지에 대해 하나하나 준비해 나갔습니다. 드디어 기다렸던 시간이 다가왔고 처음으로 예비 장인 장모님과 인사를 나누게 되었어요. 하지만 예상했던 대로 저를 바라보는 시선은 좋아 보이지 않았고 어색한 기류가 흐르는 분위기를 바꿔보기 위해 옆에서 그녀가 밝은 톤으로 대화를 시도했어요. 어머님은 억지 미소와 함께 저를 주방으로 안내하셨습니다. 그렇게 모두가 한자리에 모여 식사를 하는데
예비 장인이 궁금한 걸 물어보기 시작하셨어요. 내 딸에게 대충 얘기는 들었다만 건물을 돌아다니면서 청소 일을 하고 있다는데 꽤 크게 한다면서? 직원들도 많고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도 이 업계에서는 많은 분들이 인정해주고 계신 것 같아 책임감을 가지고 노력하고 있는 중이에요. 앞으로 더 좋은 모습 보여드릴 테니 혹시라도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들이 있으시다면 앞으로 더 노력해서 실망하시지 않게 끊임없이 발전하겠습니다. 그러니 보아와의 결혼을 허락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네 나랑 지금 얼굴 맞대고 대화한 지 이제 1시간 정도 지났는데 뭘 믿고 내 딸을 보내겠나? 부모님은 뭐 하시고? 그게 죄송하지만 부모님은 현재 제 곁에 안 계십니다. 두 분 다 예전에 돌아가셔서 지금까지 쭉 혼자 살아왔습니다. 뭐라고? 그러니까 지금까지 부모 없이 자라왔다는 건가? 그래서 건물 청소 같은 거나 하는 거구만? 불안정한 가정 환경에서 자라왔으면 정신 상태도 문제가 있을 게 뻔한데 지금 자네가 정상인 것처럼 보여도 차후에 만약 내 딸과 결혼을 하고 우리가 알지 못했던 또 다른 모습이 나올까봐 솔직히 지금은 결혼시키기가 상당히 꺼려지기는 하네. 보아야, 아빠가 항상 사람을 볼 때 집안 환경이 제일 중요하다고 입이 닳도록 얘기했잖아. 그런데 지금 아빠가 그동안 말했던 조건은 하나도 해당되는 게 없는데 도대체 애비를 어떻게 설득시켜 결혼까지 성사시키려는 거야? 아빠는 도저히 이 결혼 허락해 줄 수 없을 것 같다. 긴 말 필요 없으니 마저 식사하고 돌아가면 될 것 같네. 직업도 제일 하찮은 직업에 부모까지 없는 환경에서 자란 그쪽은 내 딸과 어울리지 않아. 돈을 얼마나 벌건 그건 중요한 게 아니야. 사람의 됨됨이가 중요한 거라고. 아빠,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방금 아빠가 먼저 그러지 않으셨어요? 아직 서로 알아간 지 1시간밖에 안 지났는데 벌써부터 뭘 바라시는 거예요? 서로 맞춰가면서 사는 건데 아빠가 오히려 더 저를 창피하게 만들고 있다고요. 어디서 아빠한테 큰 소리야? 그동안 너희 아빠가 얼마나 너를 애지중지 키워주셨는지 알면서 그런 소리가 나와? 예상했던 대로 분위기는 순식간에 안 좋아졌어요. 처음부터 표정이 굳어 있으셔서 한 소리 하실 줄 알았는데 부모님이 안 계시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사랑하는 여자와 헤어지게 될 위기에 처하게 되었죠. 인생이 제가 원하는 대로 움직일 수 없다는 건 알지만 장인 장모가 저와 그녀에게 했던 말들은 전부 가시가 있었습니다. 결국 서로에게 상처만 남겨둔 채 들어온 지 2시간도 안 돼서 자리에서 일어나야만 했어요. 그러자 눈시울이 붉어진 그녀와 눈이 마주치게 되었는데 저를 보자마자 왈칵 눈물을 쏟아내고 말았습니다. 결국 장인 장모의 결혼 반대로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야만 했습니다. 두 분은 재력이 아닌 직업이 마음에 들지 않으셨기 때문에 다른 일을 찾아봐야 하는 건지 많은 고민에 빠지게 되었고 이 문제로 그녀와 긴 대화를 이어나갔지만 딱히 그렇다 할 방법을 찾은 것도 아니었어요. 조금씩 저희의 결혼이 점점 멀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 시작하자 그녀는 결국 집으로 들어가지 않았고 변호사 사무실에서 시간을 보내면서 불만을 제기했죠. 하지만 그건 좋은 결정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저를 마음에 들어 하시지 않는 두 분께 더욱더 불을 지피는 꼴이라
어렵게 설득을 해서 다시 집으로 돌려보냈어요. 장인의 집 문 앞에서 들어가는 모습을 본 뒤 저도 집으로 돌아가려는데 그걸 멀리서 지켜보고 계셨던 장인이 저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근처 카페에서 단둘이 마주 앉아 대화를 시작하게 되었죠. 확실히 처음 얼굴을 마주했을 때보다 긴장감은 덜했었고 어느 정도 오기가 발동했던지라 제 의사를 뚜렷하게 전달하기 위해 최대한 장인을 설득시키려 노력을 했습니다. 자네가 무슨 방법을 동원해도 내 마음은 바뀌지 않네. 내 딸을 돌려보냈다고. 그걸 본 내가 감동이라도 받길 바란 거야? 입장 바꿔 생각을 해보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건데 왜 이렇게 고집을 부려서 우리 집안을 무너뜨리려 하는 겐가? 절대 그런 생각 가지고 접근한 게 아니라는 거 잘 아시잖아요. 보아를 정말 사랑해서 제 모든 걸 보여드리는 건데 너무 부정적으로만 생각하고 계시는 아버님께 저도 솔직히 서운합니다. 비록 부모님 일찍 세상 떠나셔서 많은 사랑을 받지 못하고 지금껏 사회로 일찍 나와 남들과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독해질 수밖에 없었던 건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건 일적인 문제고 사랑은 다르잖아요. 직업과 집안을 떠나 사람 대 사람으로 좋은 만남을 유지해왔고 서로 마음이 맞아 결혼까지 결정하게 되었는데 제가 마음에 들지 않으신 아버님은 저의 속마음을 보시는 게 아닌 겉만 보려고 하시니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내가 자네의 속과 겉을 전부 알아주길 바라는 거야? 내 주위에는 그런 노력을 하지 않아도 널리고 깔린 게 자네보다 훨씬 능력 좋고 인성 좋은 사람들이 많다고. 그런데 내가 왜 자네의 속을 들여다봐야 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거지? 그만큼 자네는 상대방에게 보이는 껍데기가 B급이라는 거잖아. 사람들은 A급을 좋아하지. 하자가 많은 B급을 좋아하는 거 봤어? 돈을 더 주고서라도 좋은 제품을 사용하잖아? 자네도 마찬가지야. 건물 청소? 그거 몸으로 하는 일이잖아? 굴러가는 머리 놔두고 굳이 노동을 해서 돈을 벌어야 하는 자네의 몸이 얼마나 갈 것 같나? 10년? 20년? 그 전에 사고로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거지. 나는 지금 당장이 아닌 앞으로 벌어질 상황들까지 전부 생각을 하는 거라고. 둘이 단순하게 사랑해서 결혼한다? 그건 분명 오래가지 못해. 내 딸이 변호사인데 주변의 친구들의 직업은 뭘 것 같나? 편의점에서 알바나 하는 그런 찌꺼기 인생이 섞여 있겠어? 죄다 변호사, 검사, 의사 집안들이야. 그런데 둘이 결혼하겠다고 자기 친구들과 지인들에게 소개해줄 때 뭐라고 하겠나? 이 건물 저 건물 다니면서 빗자루질하고 남들이 먹다 버린 쓰레기나 분리수거하는 사람을 뭘로 소개를 시켜줘야 하겠냐고. 결국 자네 인생은 쓰레기밖에 안 된다는 소리야. 더 이상 말 섞는 것도 구역질 나니까 이쯤에서 끝내도록 하게. 두 번 다시 내 딸에게 접근한다면 그땐 내가 가진 모든 걸 동원해서 자네 인생을 마감시켜 주겠어. 자넨 변호사인 내 딸이 아닌 종량제 봉투에 담긴 쓰레기가 잘 어울릴 것 같네. 평생 이런 썩은 냄새나 맡으면서 살라고? 넘볼 걸 넘버야지. 어딜 변호사인 내 딸을 넘보려 들어? 마지막 경고야. 두 번 다시 내 앞에 얼굴 보이지 말게. 아빠,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설마 해서 따라와 봤는데 어떻게 저 사람에게 쓰레기를 머리에 뒤집을 수가 있어? 모든 상황을 보게 된 그녀는 장인이 제 머리 위로 쓰레기를 쏟아버린 모습을 보고 경악을 하면서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어요.
이미 이성을 잃어버렸는지 장인에게 막말을 퍼부어대면서 실망한 눈빛으로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등장한 그녀로 인해 저도 그렇고 장인도 순간적으로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었는데 자기 딸 눈물 흘리게 했다면서 이게 다 저 때문이라고 다짜고짜 제 얼굴에 주먹이 올라왔고 무방비 상태에서 아무런 대응을 하지 못한 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순간적으로 턱을 강하게 맞았는지 그 자리에서 기절을 하고 말았어요. 그리고 눈을 떴을 땐 병실에 누워 있었고 턱뼈에 금이 간 상태라며 제 곁을 그녀가 지켜주고 있었네요. 장인은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중이었어요. 예전에 저는 교통사고로 턱뼈를 다친 적이 있었는데 장인의 주먹이 다쳤던 위치를 또 건들게 되면서 문제가 생긴 거였어요. 보아, 너는 지금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너희 아빠가 경찰서에 계시는데 걱정도 안 돼? 저 사람이 뭐라고 이렇게까지 하는 거야? 이봐요. 이제 그만 내 딸 좀 놔주세요. 돈이 필요해서 계속 죽치고 있는 거면 얼마가 됐든 줄 테니까 이제 그만 우리 좀 놔달라고요. 엄마까지 도대체 왜 그래? 나 미치는 거 보고 싶어서 그런 거야? 왜 우리들의 생각은 전혀 들으려 하지 않는데? 그리고 이 사람 턱뼈에 금이 갔대. 집안 망신은 아빠랑 엄마가 다 시키고 있는 거라고. 처음 인사 갔을 때부터 조금의 예의는 갖추지도 않으셨으면서 왜 이 사람한테는 조건을 따지는 건데? 건물 청소하는 게 뭐 어때서? 불법을 하는 것도 아니고 정직하게 땀 흘려 버는 돈인데 뭐가 부끄러워? 나는 자랑스럽기만 하다고. 엄마도 쓸데없는 얘기할 거면 당장 돌아가세요. 저 몹쓸 놈에게 아주 제대로 정신이 팔렸구나. 엄마랑 아빠랑 지금 인연 끊자는 거지? 그렇게 받아들여도 되는 거야? 계속 이런 식으로 나오실 거면 차라리 인연 끊는 게 좋겠어요. 그리고 이 사람 없었으면 저 계단에서 굴러 떨어질 뻔했어요. 그 부분에 대해 고맙다는 말 한마디 한 적도 없으시죠? 사람을 겉으로만 보고 판단하는 건 잘못된 거예요. 정말 너무 창피해서 고개를 못 들고 다니겠어요. 오늘 이 시간부로 집에 들어가지 않을 테니까 딸은 이 세상에 없는 존재로 생각하세요. 결국 어머님은 그녀에게 인연을 끊겠다며 병실에서 나가셨고 눈물을 흘리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으니 제가 너무했나 싶었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가지기 위해 가정을 무너뜨리는 것 같아 차라리 제가 멈추는 게 좋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평생을 후회하겠지만 사랑하는 사람의 가정을 깨트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어요. 여기에서 멈추는 게 좋지 않겠냐며 더 이상 상처받는 걸 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선택은 단호했어요. 저와는 절대 떨어지지 않겠다며 부모님과의 일은 차후에 다시 정리하면 된다고 제 몸 걱정부터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장인은 경찰이 가족과 다툰 문제로 일을 크게 벌이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서둘러 합의 보는 쪽으로 의견을 주었고 장인을 경찰서에 오래 머물러 계시게 하는 건 그녀에게도 좋지 않을 것 같아 좋게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당연히 기분도 많이 상한 상태였고 저도 사람인지라 화가 많이 올라왔지만 그녀를 봐서 넘어가기로 했어요. 그날 이후 2번 다시 장인 장모님은 제 앞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셨어요. 한 번이라도 제 몸 상태가 어떤지 살펴주실 수도 있었지만 미안한 마음도 없으신지 퇴원할 때까지 면회를 오신 적도 없으셨어요. 기대하지도 않았지만 서운한 마음이 컸었죠.
그녀는 저와 시간을 보낼 때마다 결혼에 대해 준비를 하려고 이것저것 알아보면서 궁금한 건 저에게 물어보고 있는데 장인 장모님 없이 결혼식을 진행해도 되는 건지 계속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제가 생각하던 결혼은 인정을 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축복을 받으면서 식을 올리는 거였는데 정반대로 흘러가는 전개에 머릿속은 점점 더 복잡해졌네요. 그래서 진지하게 물어보게 되었죠. 정말 장인 장모님 없이 조촐하게 결혼하자는 거 진짜야? 후회 없겠어? 그래도 인생에 딱 한 번뿐인 결혼식이잖아. 이제 와서 그게 무슨 소용이야. 어차피 더 이상 서로 관여하지 않기로 했잖아. 인연 끊어버린 마당에 그런 걸 왜 신경 써? 솔직히 당신은 이런 결혼식을 상상하고 원한 거 아니잖아. 그래서 더 신경이 쓰이는 거야. 한 번 더 진지하게 생각해보자. 우리가 상처를 많이 받은 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멋대로 하는 건 더 잘못된 행동 같아. 마지막으로 내일 다시 한번 인사드리러 가볼까? 혹시 알아? 우리의 진심을 받아주실지도 모르잖아. 나도 이렇게 살고 싶은 생각은 없거든. 당연히 그건 안 되지. 또 무슨 꼴을 당하려 그래? 이러다 어느 누가 크게 다쳐봐야 서로 조심하지? 하여튼 지금은 안 돼. 그녀의 말을 따르기로 결정은 했지만 계속되는 불안감은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날 둘이 카페에서 나와 택시를 타려고 늦은 밤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어디서 튀어나왔는지 모를 1톤 트럭 한 대가 상당히 빠른 속도로 저희를 향해 돌진하고 있었고 그 순간 온몸이 굳어버려 둘 다 피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어버렸는데 그녀가 저를 밀치면서 간발의 차이로 충돌하지 않고 큰 사고를 면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급하게 고개를 돌렸을 때 그녀는 하늘로 몸이 뜬 상태로 날아가고 있었네요. 주변 사람들의 비명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고 그녀는 다시 바닥으로 떨어지면서 쿵 하는 소리와 함께 미동조차 없었어요. 이미 다리에 힘이 풀려 그녀에게 기어가 정신을 차리라고 불러 외쳤지만 제 말은 전혀 듣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면서 오열을 하고 있는데 트럭에서 누군가 괴로운 목소리를 내며 차에서 내렸습니다. 그러니 내가 뭐라고 그랬어? 내 딸에게 떨어지라고 했지? 둘 사이를 허락할 수 없다고? 분명 경고했는데 끝까지 날 무시하고 결혼식까지 진행하려 해? 그런데 분명 내가 자네를 보고 돌진하면서 눈을 찔끔 감았는데 왜 아무렇지도 않은 거야? 아니 잠깐만, 내 딸이 왜 누워있는 거야? 도대체 어떻게 된 상황이냐고? 나는 분명 자네를 향해 돌진했다고? 아버님, 어떻게 이런 정신 나간 행동을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술 드셨어요? 보아가 정상적으로 회복되지 않는다면 절대 용서하지 않겠어요. 아무리 제가 마음에 들지 않으신다 하더라도 방금 하신 행동으로 인해 보아가 의식불명 상태라고요. 저도 그렇지만 장인도 상당히 놀랐는지 주저앉아 버렸지만 눈이 풀려 있었고 술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누군가가 급하게 달려오더니 장인에게 소리를 지르고 있었어요. 저에게 운전하며 달려왔던 1톤 트럭은 잠시 정차되어 있는 남의 차량이었는데 시동이 걸려있던 상황에서 아버님이 그 길을 지나가던 도중 저와 보아를 발견하면서 해선 안 될 충격적인 짓을 행동으로 실천하고 말았어요. 그리고 잠시 뒤 구급차가 도착하면서
서둘러 응급실로 달려갔어요. 장인은 현장에서 경찰에게 체포가 되었습니다. 보아는 한참 동안 수술실에서 나오지 못하는 상황 속에 장모님이 이 소식을 듣곤 달려오셨는데 저를 보자마자 얼굴에 수차례 손을 날렸습니다. 이 모든 게 저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며 2번 다시 자기 딸 곁엔 얼씬도 하지 말라고 소리를 지르셨어요. 제가 뭘 잘못한 거죠? 보아를 사랑한 게 죄인가요? 그럼 두 분은 보아를 위해 뭘 하셨는데요? 일방적인 의견만 내세우며 강압적으로 모든 상황을 끌어내려 하셨잖아요. 제발 그만들 좀 하세요. 두 분 다 떳떳한 행동을 보여주신 것도 아니잖아요. 보아가 누구 때문에 저렇게 된 줄 모르세요? 지금 아버님이 경찰서에서 조사받고 계십니다. 술을 꼭지가 돌 때까지 드셔놓고 남의 차에 올라타서 저희 쪽으로 돌진해서 보아가 저렇게 된 거라고요. 나를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이런 식으로 행동하는 게 옳은 방법일까요? 저야말로 보아가 깨어나지 못한다면 두 분을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장모님은 전혀 이 사실을 모르고 계셨는지 그 자리에서 털썩 주저앉으시곤 오열을 하시더니 결국 정신을 잃으시면서 장모님까지 병실 신세를 져야만 했어요. 그때 정말 5만 가지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이 모든 게 저 때문에 일어난 일인 것만 같아 그만 놓아줘야 하나 싶었어요. 하지만 수술실에서 나오지 못하고 있는 사랑하는 여자를 생각하면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와중에 경찰서에서는 당시의 상황에 대해 진술을 해야 돼서 출석 요청이 들어왔고 얼마 뒤 다시 회복을 하신 장모님이 수술실 앞으로 다시 걸어 나오신 걸 확인하고 경찰서로 갈 수 있었습니다. 장인은 자신이 저지른 행동으로 인해 손을 떨고 계셨지만 되돌릴 수 없을 정도로 크게 벌어진 상태였기 때문에 좀 전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 사실대로 전부 털어놓게 되면서 법적인 처벌은 면할 수가 없었어요. 만취 상태로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계신 장인은 예비 수감실에 들어가 계셔야만 했고 다시 병원에 도착을 했을 땐 보아는 이미 수술이 끝나고 병실로 옮겨진 상태였어요. 담당 의사는 하늘이 도왔다면서 골절된 부분들은 몇 군데 있었지만 다른 곳은 크게 다치지 않았다면서 상황을 좀 더 지켜보면서 뇌출혈만 생기지 않는다면 회복하는 건 금방이라는 말에 의사의 손을 잡고 몇 번이나 감사하다며 눈물을 보이고 말았어요. 그리고 그날 이후 일은 뒷전이었고 보아가 깨어날 때까지 병실에 붙어 있었습니다. 장모님은 시간이 지날수록 저를 인정해 주시는 듯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직원분들이 저를 대신해 일 처리를 하고 있었는데 안타까운 소식을 전해 듣게 되었는지 건물주분이 저를 찾아왔어요. 여기는 어떻게 알고 오셨어요? 제가 지금 보시다시피 사정이 좋지 않아서 건물 청소에 신경을 쓰지 못하고 있네요. 죄송합니다. 직원분들에게 제가 없는 만큼 더 신경 써야 한다고 몇 번이나 전달했었는데 여기까지 찾아오신 것 보면 청소일이 시원치 않았나 보네요. 만약 마음에 안 드시면 다른 업체로 바꾸셔도 저희는 할 말이 없습니다. 내가 여기 온 건 자네가 잘 지내고 있는지 궁금해서 온 거네. 결혼할 사람 몸 상태는 그래도 괜찮은 편이고 아직 의식을 찾지 못했다는데 걱정이 돼서 잠이 와야지. 그래도 내가 고용한 사람인데 가정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아야 하지 않겠나? 그래도 두 사람 우리 건물 내에서 소문이 자자할 정도로 보기 좋은 짝이라는 소리를 많이 들었는데
이런 안 좋은 일을 당해서 나도 마음이 안 좋네. 그런데 잠깐만, 어디서 많이 본 얼굴 같은데? 혹시 저랑 구면이신가요? 어머, 잘 지내셨어요? 회장님이 여긴 어떻게? 서로 꽤 오랫동안 알고 계신 사이인가 봐요. 회장님 얼굴 뵌 게 벌써 5년 정도 되었네요. 아, 이제야 생각나네요. 예전에 저희 얼굴 한번 본 적이 있었죠? 그럼 여기 누워있는 따님이 박 사장 딸이었어요? 분위기가 갑자기 안 좋아지는 걸 느끼게 되었고 뭔가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었어요. 그동안 건물주로 알고 지냈던 분이 회장님이라고 부르는 장모님은 온몸이 굳어버린 채 건물주 사장님을 두려워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장모님의 입에서 알게 된 건 장인이 회장님이라고 불리는 사람 밑에서 함께 일을 해왔었고 병원에 들렸다 경찰서에도 찾아갈 계획을 하고 계셨어요. 그때 알 수 있었죠. 엄청나게 높으신 분이셨고 그 밑에서 장인이 일을 하고 계셨지만 워낙 바쁘신 분이라 얼굴을 자주 볼 수 없어 몇 년 만에 장모님과 마주하게 된 거였습니다. 그리고 모든 상황들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회장님까지 알게 되면서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오셨는지 결국 저와 함께 경찰서로 향하게 되셨어요. 그날 저도 다시 출석을 해야 했기 때문에 함께 가야만 했었고 건물주라고만 알고 있었던 분이 회장님이라는 걸 알게 된 순간 저도 살갑게 다가갈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예비 수감실에 계신 장인과 회장님이 대치한 순간 제가 옆에 있는 걸 보고 어리둥절해 했지만 회장님이 저와 어떤 사이인지 대신 말을 전해주시면서 장인이 저지른 행동들에 대해 용서할 수 없다며 그 자리에서 사장 자리를 박탈시켰네요. 장인은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었지만 소용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 이후 문제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닌 그동안 장인이 회장님 몰래 회사의 공금에 손까지 대고 계셨다는 게 더 큰 문제였습니다. 보아가 정신을 차리면서 법적인 처벌을 원했는데 거기에 더해 회사의 공금 횡령까지 얹어지게 되면서 징역을 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장인이 가지고 계셨던 재산들이 전부 압류가 되었고 장모도 길거리에 나앉게 되어버린 거죠. 자신의 잘못된 행동들로 인해 장인은 자기 얼굴의 뺨을 연신치며 곡소리 나게 오열을 했지만 이미 되돌릴 수 없는 절벽의 끝까지 오고 말았네요. 건물주로만 알고 있었던 분이 회장님이었다는 것도 놀라웠지만 그 밑에서 일하고 계셨던 사람이 장인이었다는 것도 충격이었어요. 회사가 워낙 컸기 때문에 장인어른 하나 직위를 내려놓으신다 해도 티도 안 나지만 일이 이런 식으로 꼬이게 될 거라곤 저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현재 저는 아내와 혼인신고는 했지만 결혼식은 하지 못한 상태예요. 회장님께서 예식장을 알아봐 주셨으나 아내의 몸이 아직 회복이 덜 된 상황이라 천천히 진행할까 생각 중입니다. 장인은 계속해서 저와 아내에게 용서를 해달라며 애원하고 계세요. 하지만 아내는 이미 등을 돌렸고 장모님의 얼굴도 안 보고 있네요. 저도 아내와 같은 마음이지만 최근 들어 장모님이 계속해서 저희 집에 한참을 서 계시다가 돌아가십니다. 과거의 잘못을 용서해달라고 눈물을 흘리고 계세요. 제 아내가 세상을 떠날 뻔한 위기를 맞게 되니 그제서야 정신을 차리신 걸까요? 아내는 이사를 가자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께선 앞으로 저희가 어떤 결정을 내리면 좋을지 많은 의견을 듣고 싶어요. 인생 선배님들의 조언 기다리겠습니다.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오늘 하루 힘내시고 행복이 가득한 날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